일몰이 한국의 시골에 내리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나무들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성공한 사업가 서준은 고급차를 타고 평화로운 들판 한가운데에 위치한 대형 빌라로 향한다. 그는 번영하는 기업 그룹의 주인이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함을 느낀다. 그 직업은 그에게 명예와 돈을 가져다 주었지만 외로움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이 정말로 공감하는 사람은 그의 엄마 지아뿐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점차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서준은 집에 들어서자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하인에게 인사했다. 하윤 씨,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오랫동안 서준네 집에서 일해온 하윤 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평소와 마찬가지야, 서준아.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가 몇 번이나 널 언급했어. 넌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가슴에는 불안함이 솟아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지아 부인은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빛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준아, 너야. 그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요즘은 그를 볼 때마다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네. 저예요. 엄마. 오늘 피곤하세요. 대화는 짧고 대부분 간단한 질문들이었는데 지아는 가끔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인내심 있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모든 사랑을 바쳤던 어린 시절의 따뜻함을 느꼈다. 저녁에 큰 집에서 외롭게 저녁을 먹은 후, 서준은 평화와 고요함을 찾기 위해 근처 숲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이 숲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 거기서 놀았고 어머니의 정신이 병으로 쇠약해지기 전에 가족의 추억이 저장된 곳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곤충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울려 퍼져 매혹적인 자연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준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멈춰서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다. 큰 나무 뒤에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걸어가서 몸을 굽히고 누더기 옷을 입은 작은 소녀가 나무 아래 무릎을 껴안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뭐가 문제야?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야? 어린 소녀는 깜짝 놀라 서준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나는 길을 잃었어.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 서준은 몸을 숙여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내 이름은 수빈이야. 내 집은 작은 판잣집인데 집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 서준은 수빈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으로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럽지 않았지만 낡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서 맨발이 긁혔다. 그럼 당신은 거기서 혼자 사나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반짝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네. 하지만 정말 좋아요. 창문이 달린 작은 집을 직접 만들었거든요. 수빈의 순진한 말에 서준의 가슴이 아팠다. 사랑 속에 살아야 할 아이가 작은 오두막집을 집으로 여기는 모습.
그는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차가운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내 집에 올래. 내일 아침 내가 사는 곳을 찾도록 도와줄게. 수빈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머뭇거렸다. 하지만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문제없어요. 약속해요. 오늘은 내 손님이 될 거예요. 수빈은 서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어두운 밤 속으로 빌라를 향해 걸어갔다. 서준과 수빈은 조용한 밤,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노란색 불빛이 비치는 큰 집은 그녀가 알고 있던 작은 텐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문이 열리자 서준의 충직한 하녀, 하윤이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다. 서준 씨, 이분은 누구세요? 수빈은 살짝 뒤로 움츠러들었다. 아마도 그녀는 외면당하거나 멸시받는데 익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준은 소녀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이 수빈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실 겁니다. 하윤 씨, 깨끗한 옷과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세요. 하윤 양은 잠시 멈췄고 그녀의 눈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서준 씨, 괜찮으세요? 거리를 헤매는 아이. 무슨 일이 생기면? 서준은 엄하게 말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다.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이건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이 추위에 밖에서 자게 둘 수는 없어요. 하윤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를 했다. 서준은 수빈을 돌아보았다. 어린 소녀는 움직이지 않고 눈을 크게 뜬 채 집안의 넓은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배고프세요? 그는 물었습니다. 수빈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그녀를 식당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저녁 식사가 테이블 위에 차갑게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한 뒤 직접 닭고기 수프 한 그릇을 데워 주었습니다. 그는 수빈이 국그릇을 그녀 앞에 두었을 때 수빈이 국그릇을 바로 먹지 않고 소심한 눈빛으로 국그릇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뭐야? 수프 싫어해. 그 소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많이 먹고 싶지 않아요. 음식이 낭비될까봐요. 서준은 깜짝 놀랐다. 남의 음식을 낭비하는 게 걱정인 어린아이. 그는 그녀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 집에 음식이 많이 있어. 그냥 먹어. 내가 배불리 먹기를 바라. 수빈은 살짝 미소를 지은 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숟갈 한 숟갈 조심스럽게 퍼올렸다. 서준은 어린 소녀가 먹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솟아올랐다. 식사를 마친 후 하윤은 수빈을 위해 욕실을 준비했다. 서준은 그 소녀를 안으로 데려가서 하윤이 준비해 놓은 깨끗한 옷을 그녀에게 주었다. 목욕이 끝나면 침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수빈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소중한 선물인 양 깨끗한 옷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 소녀가 목욕을 하는 동안 서준은 복도에 서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렇게 아이를 집에 데려올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에게는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빈은 젖은 머리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그 소녀는 밝게 웃었다. 이 옷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좋아요. 서준은 웃었다. 좋아요. 지금 당신의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그녀를 부드러운 침대와 깨끗한 담요가 있는 작지만 아늑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수빈은 침대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서준을 돌아보았는데 표정이 약간 걱정스러웠다. 서준 삼촌, 저는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하잖아요. 서준은 잠시 멈췄다. 그는 그녀가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다시 당신의 집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찾지 못한다면 당신이 잠시 여기 머물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수빈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소녀는 밝게 웃더니 침대에 누워서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다. 그럼,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수 있나요? 서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웃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어렸을 때의 일화를 들려주세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집 뒤 숲에서 했던 장난과 마을 아이들과 함께 했던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곧 수빈은 고르게 숨을 쉬며 잠이 들었다. 서준의 가슴은 어린 소녀를 보며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낯선 아이에게 그렇게 애착을 느끼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아마도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그는 방을 나가자마자 하윤의 주의 깊은 시선을 마주쳤다. 서준 씨, 그 여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서준은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하윤 양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은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그의 삶이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드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빌라의 큰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수빈이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비쳤다. 오랜만에 그녀는 밤하늘의 매서운 추위에 깨어나지 않고 부드러운 침대에서 푹신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준이 방에 들어섰을 때 어린 소녀는 여전히 담요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어린 천사처럼 고요했다. 그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 광경에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힘든 삶에 익숙해져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평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수빈아, 일어나. 어린 소녀가 몸을 움직이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서준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마치 자신이 느리게 움직이면 어젯밤의 아름다운 꿈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서준 삼촌. 그러자 그녀는 너무 큰 소리로 소리친 것에 대해 당황감을 느꼈습니다. 서준은 웃었다. 잘 잤어요. 수빈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었어요.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서 잔 적이 없어요. 서준은 그 소녀를 바라보며 약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좋아요. 아침 먹으러 내려가요. 두 사람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하윤 선생님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수빈은 바삭바삭한 빵과 따뜻한 죽, 향기로운 우유 한 잔이 눈앞에 놓인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요. 서준이 입을 열었다. 어린 소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히 숟가락을 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은 예전만큼 수줍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수빈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이제 당신 집을 찾아보자. 알았지? 길을 기억하니?
그 소녀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녀의 눈은 흐릿했다. 아주 희미하게 기억나는데 큰 시장 근처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먼저 시장에 가서 거기서부터 구경을 계속하도록 하죠. 알겠어요. 수빈은 살짝 자신의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듯했지만 그래도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의 차가 햇살이 비치는 길을 따라 굴러갔다. 수빈은 그 옆 의자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중심지에 있는 큰 시장에 도착하자 서준은 차를 멈췄다. 여기가 당신이 기억하는 곳이에요. 수빈은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로 지나갔던 기억은 있어요. 서준은 차에서 내려 소녀의 손을 잡고 거리로 인도했다. 그들은 작은 거리와 붐비는 골목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더할수록 수빈의 표정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서준 삼촌.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아요. 소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서준은 그녀의 눈에 걱정이 담겨 있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못 찾으면 지역 당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수빈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아동복지센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그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왜 안 돼? 그 소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속삭였다. 그들은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아요. 저는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거리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익숙한 아이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할 거라는 걸 알죠. 그럼 나는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집을 구하지 못하면 어디에 머물 수 있나요?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서준은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좀 더 오래 내 곁에 있어.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나는 널 붙잡아 두지 않을 거야. 그 소녀는 눈을 들어 기쁨과 놀라움으로 빛났다. 진심이에요. 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서준을 꼭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서준 삼촌. 서준은 갑작스러운 포옹에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다시 웃으며 어린 소녀를 살짝 쓰다듬었다. 좋아요. 이제 집으로 가자. 별장으로 돌아온 하유는 두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서준아, 집 못 구해.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수빈이는 여기서 잠시 머물 거예요. 하윤 선생님은 그를 바라보더니 그 다음에는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번쩍였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위해 방을 준비해드릴게요. 서준은 수빈을 돌아보았고 수빈이 밝게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낯선 사람을 입양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수빈에게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했다. 마치 그와 그 소녀가 만나게 된 걔 운명인 듯했다. 수빈이 도착하고 나서 저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큰 집은 벽시계의 똑딱거림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제외하고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안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앞뒤로 뛰어다니는 작은 발소리와 아이의 순진하면서도 호기심 많은 질문들이 들립니다. 하유는 처음에 수빈이 곁에 있는 게 조금 부끄러웠지만
점점 수빈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하지 않지만 매일 아침 수빈의 컵에 우유를 조심스럽게 더 부어주거나 일부러 팬케이크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모습은 그녀가 점차 수빈을 이 집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서준도 그래요. 매일이 지나가고 그는 이 아이에게 점점 더 큰 애착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직장에 가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린 소녀와 함께 앉아서 그녀가 집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서준 삼촌, 이 집 너무 넓어요. 여기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서준은 수빈의 순진함에 웃었다. 그럼 나한테 지도를 그려줘야지.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탐험하러 가는 게 낫겠어. 수빈은 탐험가처럼 팔을 벌리고 의자 위로 뛰어올랐다. 서준은 어린 소녀를 보며 갑자기 깨달았다. 소녀가 온 이후로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단조롭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수빈은 서준의 엄마인 지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간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방 안에는 지아 여사가 창가의 의자에 앉아 눈을 멀리 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수빈이에요. 서준 삼촌 친구예요. 지아 부인은 대답하지 않고 마치 듣지 못한 듯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수빈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서준이 한번 흥얼거렸던 노래였고 지아가 오래전에 작곡했던 노래였다. 조용한 방에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자기 지아 부인이 돌아보며 꿈꾸던 그녀의 눈빛이 살짝 바뀌었다. 그녀는 몇 번 눈을 깜빡인 뒤 속삭였다. 이 노래는. 수빈은 웃으며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 멜로디가 그녀의 기억의 일부를 건드린 것 같았다. 서준은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에 어리둥절해했다. 오랫동안 그의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래 한 곡만으로도 뭔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옆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알아보시나요? 지아 부인은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약간 흐릿했지만 갑자기 부드러운 미소가 나타났다. 너. 광서준. 서준은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어머니가 언젠가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수빈 덕분에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준 삼촌, 음악 듣는 걸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다. 고맙구나, 수빈아. 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해냈어. 수빈이 손을 흔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귀여워. 좋아해. 그 소녀는 마치 아주 평범한 일을 한 것처럼 싱긋이 웃었지만 서준에게는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날 저녁, 서준과 수빈이 뒷마당을 걷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말을 꺼냈다. 수빈아, 여기서 오래 지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소녀는 눈을 크게 뜬 채 멈춰 섰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지낼 수 있다는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신다면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입양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 있어요.
수빈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정말로 당신의 딸이 될 수 있을까요? 서준은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은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로부터 1초 뒤, 수빈은 서준을 꼭 껴안았고 서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난 원해.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서준 역시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준은 수빈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입양 절차에 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수빈은 저택의 작은 도서관에서 방금 발견한 그림책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서준 삼촌, 뭐 하세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소녀를 끌어 옆에 앉혔다. 당신이 여기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수빈의 눈이 밝아졌다가 다시 눈을 깜빡이며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입양한다면 괜찮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제가 몇 년 동안 가진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서준을 꼭 껴안았다. 그럼 나도 하고 싶어. 나는 당신의 딸이 되고 싶어. 그 후 며칠 동안 서준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서류를 모은 뒤 당국에 연락해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하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서준 씨, 정말 입양하고 싶으신가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오른쪽 하윤 양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아이를 돌볼 시간이 충분하신가요? 서준은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대답했다. 하윤 씨,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빈이를 낳고 나서 가족은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윤 양은 서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서준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하윤 씨, 그들은 길을 가다가 가끔 멈춰서 노란 잎사귀나 작은 자갈을 주워 모으곤 했습니다. 서준 삼촌. 그 소녀는 울었습니다. 하트 모양 돌을 발견했어요. 서준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돌을 내려다보았다. 실제로 그 모양은 하트와 매우 흡사합니다. 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그는 물었습니다. 수빈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갸웃했다. 운명이란 무엇인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가야 할 곳으로 정확히 인도합니다. 소녀의 눈이 커졌다가 갑자기 밝게 미소 지었다. 그럼 믿어요. 운명이 아니라면 서준 삼촌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서준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었다. 좋아요. 그들은 자연의 평화를 즐기며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더 이상 평범한 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는 그가 수빈과 함께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고 싶어하는 여행이다. 수빈의 입양 서류 준비 과정은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의 도움 덕분에 서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됐다. 필요한 서류 작업은 점차 완료되고 있지만 모든 것이 공식화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수빈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부드러운 달빛 아래 정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수빈아, 입양은 내가 너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그럴래. 그 소녀는 돌아서서 커다랗고 둥근 눈으로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서준 삼촌. 삼촌이 날 여기 데려온 날부터 여기가 내 집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은 처음이에요. 내가 삼촌의 딸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요. 서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그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말에 따뜻해졌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 그 소녀는 호기심에 눈을 깜빡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약속해. 수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서준이 손을 내밀자 어린 소녀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다음 날, 서준은 수빈을 데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 입양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한다. 그 옆에 똑바로 앉아 분명한 목소리로 각각의 질문에 대답하는 어린 소녀를 보고 그는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사회복지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준 씨,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당신과 이 소녀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 절차를 마치고 공식 통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빈은 서준의 손을 더욱 꽉 잡고 방에서 나갔다. 그 소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늘 서준 삼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서준은 어린 소녀를 내려다보며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너는 영원히 내 딸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수빈은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껴안았다. 서준 삼촌, 너무 기뻐요. 서준 역시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는 이 순간부터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완벽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빌라로 돌아왔을 때, 하유는 이미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과 수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을 뿐, 눈빛은 예전만큼 의심스럽지 않았다. 서준 씨,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녀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신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윤 씨, 수빈은 빙긋 웃더니 갑자기 물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서준 삼촌께, 서준 아빠께 전화드려야죠. 서준이도 하윤이도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소녀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 지었다. 그럼 서준이 아빠. 서준은 밝게 웃으며 어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아, 소녀. 그날 밤, 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밤숲에서 우연히 만난 것부터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가족을 갖게 된 것까지. 모든 일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일어났지만 아무리 예상치 못한 일이었더라도 그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는 그녀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수빈은 공식적으로 서준의 딸이 된 날부터 더 이상 집 없는 아이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과 따뜻한 집, 그리고 그녀를 항상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앞으로의 여정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준은 수빈을 학교에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녀에게 좋은 미래를 위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서준은 그녀를 위해 새로운 교복과 작은 가방, 그리고 새종이 냄새가 나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새하얀 유니폼을 입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물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아니요. 저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괜찮아요. 정말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신뢰로 눈이 빛났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수빈은 서준의 손을 꽉 잡았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서준은 몸을 숙여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냥 당신이 편안한 대로 하세요. 어려운 게 있으면 말하세요.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 소녀는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여전히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은 설렘으로 빛났다. 이는 그녀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 덕분에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의 나이에 그녀는 모르는 것이 많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때때로 친구들보다 열등감을 느낀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수빈은 서준에게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배우는 게 더 느려요. 제 친구들 중에는 제가 시골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준은 앉아서 그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있어. 내 딸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공부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야. 수빈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노력해 볼게요.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빈은 끈기와 서준의 도움으로 점차 나아진다. 그녀는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이 딸을 데리러 갔을 때 딸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문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준. 오늘 수학 10점 받았어.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보여주세요. 소녀는 밝은 빨간색으로 10개가 깔끔하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공책을 내밀었다. 서준은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몹시 자랑스러웠다. 내 딸은 너무 착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안아올렸다. 수빈은 빙긋 웃으며 그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 서준은 수빈을 입양하겠다는 결정이 수빈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진짜 가족을 갖게 됐습니다. 서준과 수빈의 삶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 그녀는 학습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여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조용했던 저택은 이제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서 그야말로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수빈은 흥분해서 서준의 손을 잡아당기려고 달려갔다. 봐 서준. 할머니 지아가 작곡한 노래 기억나?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 그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작곡한 노래야. 그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저 카드로 연습하고 싶어요. 서준은 조금 놀랐다.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아십니까? 수빈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가 조금 가르쳐 주셨지만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배우고 싶어요. 서준은 잠시 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지아의 기타를 찾아드릴게요. 그날 밤, 서준은 수빈을 자신의 엄마 방으로 데려간다. 그는 옷장 문을 열고 오래된 기타를 꺼냈다. 이 악기는 지아가 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음악을 작곡하는 데 사용했던 악기였습니다. 어린 소녀는 기타의 몸체를 살짝 만지며 감탄에 찬 눈빛을 보냈다. 이 노래를 잘 연주해서 다시 들을 수 있게 할게요. 서준은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날부터 수빈은 매일 학교가 끝나면 기타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그녀의 손가락이 서투르긴 했지만 인내와 결의로 점점 각 음표가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게 들렸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수빈이 의자에 앉아 작은 손으로 현을 만지며 지아가 작곡한 노래를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소녀 옆에는 지아 부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늙은 눈은 살짝 깜박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는 속삭였다. 이 멜로디. 수빈은 그녀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다. 할머니. 이 노래 기억나세요? 지아 부인은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몇 번 눈을 깜빡이다가 갑자기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기억 속의 각 노래 가사가 점점 돌아왔다. 서준은 감정이 북받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지아가 마지막 소절을 부르고 나서 서준을 돌아보았더니 그녀의 멍한 눈동자에 갑자기 희귀한 빛이 번쩍였다. 광서준, 그는 깜짝 놀랐다. 엄마. 나를 알아보시나요? 지아 부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힘없이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빈 씨도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살짝 감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준은 수빈의 음악 덕분에 엄마가 정말로 어느 정도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딸아, 너는 기적을 행하였구나.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꼭 껴안았다. 이게 내 가족이니까요. 서준은 딸을 꼭 껴안았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가족일 것이다. 수빈이 지아에게 음악을 들려준 이후로 지아는 예전보다 더 맑은 순간을 갖는 것 같다. 알츠하이머는 아직 치료할 수 없지만 소녀의 목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차분해지고 과거를 떠올리는 순간이 있다. 수빈은 그녀를 보고 기뻤다. 그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할머니가 삶 속의 작은 일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이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수빈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바서준,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서준은 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말씀해 주세요. 아빠, 그 소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미래의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 지아가 한 것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하고 싶어요. 서준은 조금 놀랐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름다운 꿈이에요. 딸아. 하지만 아시다시피 음악가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해요. 수빈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저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거리에서 혼자 살았어요. 지금은 가족이 있고, 아빠가 있고, 지아 할머니가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준은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수빈이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강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수빈은 밝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빠 서준아 너무 사랑해.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끌어안았다. 나도 너를 사랑해. 수빈아,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앉아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인생이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들은 항상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빈은 점점 좋은 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지아의 기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점점 더 능숙해졌고 그녀가 연주하는 멜로디는 점점 더 완벽하고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본 서준은 딸을 전문 음악 학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피아노를 제대로 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서준이 물었다. 수빈의 눈이 커졌다. 정말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서준은 딸의 설렘에 웃었다. 물론이죠. 음악을 좋아한다면 배우고 발전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어린 소녀는 기쁨에 뛰어 일어나 그를 껴안았다. 아빠는 최고예요. 서준은 활기찬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은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음악 수업 첫날, 수빈은 약간 긴장했습니다. 우리 반에는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지만 그녀는 이제 막 진지하게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하기보다는 더욱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쉬지 않고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손이 피곤하고 낙담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항상 딸을 응원해준다. 처음에는 아무도 잘하지 못해. 소녀야. 중요한 건 끝까지 끈기 있게 버티는 거야.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빛냈다. 어느 날, 수빈이의 학교에서는 장기자랑 대회가 열린다. 어린 소녀는 서둘러 달려가 서준에게 말했다. 아빠, 우리 학교에서 음악 경연 대회가 있어요. 참가하고 싶어요. 서준은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다. 준비되셨나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지아의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모두가 할머니의 멜로디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준은 딸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가슴에 솟아올랐다. 그럼 나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게.
시험날은 학교의 큰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빈의 이름이 불리자 그녀는 무대 위로 나서며 기타를 꽉 움켜쥐고 심호흡을 했다. 첫 음표가 울리자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린 소녀는 할머니 지아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없이 연습했던 노래입니다. 울려 퍼진 모든 편지에는 할머니와 아빠 서준에 대한 어린 소녀의 사랑, 열정,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관객석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에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밝은 조명이 비추고 서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녀가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빈은 이제 강하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청중석 전체가 박수로 환호했다. 수빈은 행복하게 웃으며 그녀의 눈은 군중 속의 한 사람, 서준을 찾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이 정말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 경연대회가 끝난 후 수빈은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줍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소녀가 되어 자신을 표현하고 꿈을 좇는 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수빈은 여전히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서준. 내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서준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말했잖아.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어린 소녀는 그를 껴안더니 갑자기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빠, 저한테는 아직 소원이 하나 더 있어요. 서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소원이에요? 수빈은 미소 지었다. 저는 다시 지아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서준은 깜짝 놀랐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해보자. 다음 날, 가족들은 지아의 방에서 작은 공연을 펼쳤습니다. 수빈은 기타를 꼭 껴안고 그녀 옆에 앉아서 다정하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지아 부인은 예전처럼. 정신이 막지는 않았지만 피아노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눈은 뭔가 익숙한 것으로 반짝이는 듯했다. 수빈은 몇 년 전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불렀다. 서준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감정이 담긴 모든 단어, 모든 음표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아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이 가득했다. 당신 딸이 노래를 참 잘해요. 수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놀기를 멈췄다. 너는 나를 알아보니 지아 부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다. 고맙습니다. 음악을 다시 가져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준은 엄마의 손을 꽉 쥐었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수빈이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지아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더니 살며시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다소 흐릿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랑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었다. 몇 달 후, 지아 부인은 평화로운 잠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실은 불가피했지만 서준과 수빈의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행복했고 그녀의 마지막 날들이 사랑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추억과 즐거움을 만들며 삶을 이어갑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집 현관 계단에 앉아 있을 때 수빈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봐, 서준아. 할머니가 지금 위에서 내 노래 듣는 거 맞지?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끌어안았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로 가득 찬 눈을 빛냈다. 그럼 저는 계속 노래할 테니 당신은 언제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은 딸을 바라보며 자부심이 가득한 마음을 느꼈다. 내 딸은 정말 강해요. 수빈은 그를 꼭 껴안았다. 아빠, 서준아, 너무 사랑해. 아빠도 너를 사랑해. 작은 공주님.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가족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아무것도 깨뜨릴 수 없는 유대감으로 세워진 가족이었습니다. 서준과 수빈의 이야기는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연결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힘든 일에 얽매여 살던 서준은 낯선 아이를 입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 운명에 의해 버림받은 듯했던 소녀 수빈은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집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은 때로 사치스러운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간과 우리가 만나게 될 운명인 사람에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내와 친절,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항상 기쁨, 사랑, 경이로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사랑과 친절은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수 있다고 믿으세요.